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이것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6학년 사회과에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단원이 있고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비교하여 보고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거 됐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세 가지 참 역사적 사건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났나 하는 것 각각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것도 역시 사실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었던 사실을 조사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학년 교과서에 이런 표를 가지고서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확실히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린이들한테는 교과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 공통점이라고 해서 뭐겠습니까? 추상적인 것이겠죠. 공통점이. 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생각해 내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독재자가 있다고 말이죠. 독재자가 자기가 통치하기 좋도록 편리하게 법도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조직도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반민주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반민주적인 법, 제도,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편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조직을 자기한테 편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결국은 민중을 억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요건데 여기는 말하자면은 어린이들에게 개념, 그 사회 발전의 법칙, 여기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회 발전의 법칙을 여기서 지도하는 것이죠. 어린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결국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교재 내용과 교과 내용의 보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들한테 이것이 교과 내용이고 이것이 교재 내용이라고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죠. 이러한 사건 가운데에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그 공통점이 사회 발전의 법칙이다 하는 것. 법칙을 하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사회 발전의 법칙을 하나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재자가 나와서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통치를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반드시 전복된다. 민중의 힘에 의해서 전복된다고 하는 이것이 역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 법칙을 여기서 공부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 예로서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도를 할 때에 교재 연구를 할 때에 이 교재가 말하자면 뒤에 감춰놓고 있는 교과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나요? 그것이 교자네. 그것이 교재 연구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재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가르친다. 교재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가르친다. 아까 그랬잖아요. 결국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서 교과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 있었죠. 또 아까 말하자면 역사의 법칙, 또 교재 내용을 가지고서 교과 내용을 터득하도록 어린이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 눈에 보이도록 지도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2학년 교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기 보면은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련된 교재라고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교재를 어떻게 지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법칙, 개념, 어떤 구조, 이런 것을 터득하게 될 것인가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미는 배짱이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물론 교과서 내용을 공부한 다음이죠. 그러면 겨울 동안에 먹을거리를 모으기 위해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였습니다 하고 어린이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네. 그 다음에 이번엔 배짱이는 거미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름 내내 잎사귀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하였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어린이들이 파악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만 알고 다음으로 가면은 교과 내용이 학습이 안 된 것이죠. 이야기 내용만 알고 재밌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교과 내용을 2학년 어린이 나름으로 학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애기들이 무슨 교과 내용이란 말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않고 결국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뒤에 2학년 나름으로 파악해야 할 개념이 있고 법칙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선생님들이 알아야 된다. 교재 연구할 때 그걸 알아야 된다. 교재 연구할 때 그냥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야기를 애기들이 잘 알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것만 가르쳤다면 그것은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 처음에 봤지만은 우리 수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교과 내용을 지도하지 아니하고 교재 내용만 지도하고 있다. 진짜 가르쳐야 할, 진짜 어린이들이 학습이 되어야 할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그냥 교재 내용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가령 그 뭡니까 어떤 식물에 대한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근데 그 식물이 어떻게 자란다 하는 것만 얘기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식물학적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 글이 선택된 것이지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교과 내용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파악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당의 학년의 어린이들의 능력에 비추어서 가장 알맞다. 그래서 선택된 소재, 교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구분을 잘하고 교재 연구를 할 때에 교과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교과 내용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마련했는가, 이것을 잘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교재 연구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미와 배짱이 이 이야기에서 말하자면은 개미는 뭘 하느냐? 개미는 어쩝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뭐냐? 다음 준비를 한다. 하는 것, 다음 준비를 한다. 이거 뭡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배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다음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늘만 즐긴다. 다음 준비 오늘만 즐긴다. 그러니까 이런 요지의 이른바 교과 내용을 어린이들이 터득을 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그 이야기만 주고받음으로써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수업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행 문학교재 수업의 문제점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쓰여 있는 내용을 훑는 일로 시종하는 수업을 이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교과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과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그냥 그 글 내용을 가르친다. 글 내용을 가르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말.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아,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피부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예민한 파수병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피부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병이다. 여기서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란 말이에요. 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파수병이다. 자, 그래놓고 독자가 참말로 그럴까? 뭔 피부가 그런 구실을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대체 정말로 그러네. 정말로 이 피부란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병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어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결론을 어린이들이 대체 그러네, 과연 그러네 하고 이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 되도록 하려면 어쩌겠습니까?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어야 쓰겠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2, 3, 4, 5 문단은 전부 예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무슨 예를 들어놨습니까? 바느질을 할 때 실수하여 바늘에 찔리면 아파 하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홀홀 불타고 있는 난로에 손이 닿으면 아 뜨거워 하고 느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얼음이 닿으면 차다는 것을 느끼며 뭔가가 닿으면 닿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고 여기는 찔리면 아파. 여기는 아 뜨거워.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입니까? 아 차가워. 그런 것을 외부의 자극을 얼른 알아맞히는, 만약에 피부가 그것을 못 알아맞히면 결국 어쩌겠습니까? 우리 몸이 뜨겁다는 것을 피부가 못 느끼면 계속해서 타볼 것 아니겠어요? 피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병이다 하는 결론을 낸, 그 결론을 독자가 과연 그렇다 하고 인정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론을 인정해서 여기에 가운데는 전부 다 예를 들어놨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이것이 말하자면 이 교과 내용을 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것은 지금 5학년에서 공부할 교재입니다. 5학년 설명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는요, 바느질에 대한 일대에 바늘에 찔리면 아프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불에 닿으면은 뭔가 뜨거운 것이 닿으면 아이고 뜨거워 하고, 그 다음에 얼음에 닿았다 차다 하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얼른 알아맞히는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요 5번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요 2, 3, 4에서 든 예를 말하자면은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2, 3, 4 예를 들었죠. 바느질, 그 다음에 얼음, 이런 예를 들었죠. 이와 같이 피부에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요 5번째 문단은 2, 3, 4의 예를 말하자면 공통점을 묶어놨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을 얼른 알아차리는 능력이 피부한테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위에서 든 예를 공통점으로 묶어놨어요. 그래 놓고 결론을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예. 아까는 3, 4학년에서는 이것이 없어. 요 부분 가운데 2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만 있단 말이죠. 근데 5학년, 6학년에 가면 이거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3, 4학년에서는 처음, 가운데, 끝 요거만 있거든요. 근데 5, 6학년에 가면은 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가운데 1, 가운데 2, 끝이 돼요. 가운데 1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얼음 예를 들고 바늘 예를 들고 난로 예를 들었죠. 그래 놓고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온 자극을 피부는 잘 알아맞힌다 하고 여기서 공통점을 정리를 했었죠. 아까 여기서 5에서 그래 놓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짜야 있다. 처음, 가운데 1, 가운데 2, 여기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가운데 2에서는 여기서 든 예의 공통점을 정리해 놓는다 이 말. 그리고 끝, 결론. 이렇게 5, 6학년에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설명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 이것을
속결, 기승전결, 시에서는 그러는데 이 설명문에서는 기승속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설명문이다. 이것을 이 피부라는 글을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부라고 하는 그 피부에 관한 생리학적 지식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연히 교재를 마지막 선택된 것이 이 피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글이 아주 오르강년 어린이들이 설명문의 짜임, 설명문의 구조를 공부함에 아주 알맞게 잘 짜여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교재로 선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선택된 교재를 가지고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처음에 처음, 그 다음에 2, 3, 4문단의 가운데 1, 그 다음에 5문단의 가운데 2, 그래서 가운데 1에 공통된 점을 여기서 정리해요. 마지막 결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설명문의 교과 내용을 지도하기에 가장 알맞는 설명문으로 선택된 것이 피부라고 하는 글이었었지, 피부에 대한 생리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잘 모르는 선생님이 피부라고 하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것으로 지도를 마쳤다면 어쩌겠습니까? 전혀 목표와 상관없는 그러한 지도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교재 연구란 것은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확실히 구별해서 알고 교과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한다 이 말. 자, 또 가령 여기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은 그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교과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과가 떨어지는 것, 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요거 사과가 떨어지는 이야기, 이것은 교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자, 수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수업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편성을 찾는 과정이다. 여기 감춰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 규칙, 공통성, 원리, 개념, 보편성, 이런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수업의 본질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교과 내용을 찾는 것. 그 교재 속에서 교과 내용을,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과 같은 사회 발전의 법칙이나 원칙, 이런 것을 학습하는 것. 이것이 수업의 본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습한다 하면 무엇이냐?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일이 학습한다. 학습하였다 하면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 눈에 보여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아까 설명문, 피부에 대한 설명문은 어쩌겠습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설명문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 그 시간 1시간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졌다면은. 근데 아까 저런 것은요 40분 1시간 수업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설명문이 보통
한 학년에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설명문을 4개의 설명문을 똑같이 아주 균일하게 시간을 주어서 가령 4개의 이 설명문을 가르치는데 8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나에 2시간씩 해야 되겠습니까? 이 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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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4개의 글에 어떤 글에서도 시간이 짧아서 설명문의 구조를 제대로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개의 설명문 총 배당되는 시간이 8시간이 아니에요? 8시간이니까 그 8시간 중에 가령 3시간이나 4시간을 어느 한 설명문 지도에 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 5학년 1학기 때에 설명문이 교재가 4개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배당되는 시간이 8시간이다. 그러면 그 8시간 중에서 4시간, 절반 4시간은 이 4개의 설명문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글 하나를 가령 이것이다면 이 교재에다가 가령 그것이 아까 피부라는 교재였다면 이 피부라는 교재에다가 원래는 교사형 지도서에 보면 2시간만 배당되어 있는 것을 4시간 우리 전체 4개의 설명문에 배당되어 있는 8시간 중에서 절반을 4시간을 이 피부라는 설명문을 가르치는다가 4시간이었으나 그래가지고 시간 충분히 들여가지고 아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잘 공부한다 그러면 4시간 동안 들여서 그럼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4시간을 들여서 말하자면 설명문의 짜임에 대한 학습을 충실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다른 글을 읽어보면은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까 4개 중에서 이거 하나를 4시간이나 들여서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읽어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 이 구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글을 읽어봐도 구조가 보인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1시간씩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자면은 중요한 교재를 거기다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원칙, 법칙을 다 배워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똑같은 설명문은 짧은 시간 안에 배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근데 이것을 8개를 전부 다 2시간씩 가르치고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어쩌겠습니까? 불완전한 학습이 되어본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다. 교재는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생님 짐작하시겠죠? 교재는 그 교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교재 뒤에 숨어있는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어린이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교재 연구할 때 그것을 잘 알아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겠습니다.